네, 안녕하세요. 우리 815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말 찐시황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이제 마지막 주를 한 주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네요. 2024년도 네, 마지막 한 주. 근데 그 전까지 좀 시장이 너무 안 좋았어서 네, 조금 많이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도 마지막 주까지 이렇게 좀 부진하게 흘러가는 게 조금 답답하긴 한데요. 그래도 일단은 좀 내년을 기대를 하면서 지금 좀 마무리를 잘 하는 게 지금은 중요할 것 같고, 오늘은 이번 한 주 좀 리뷰, 한 주 동안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한번 좀 짚고요. 그리고 다음 주의 일정들이랑 다음 주에 우리가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도 같이 전략 한번 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어제 미국 증시를 조금 봐야 되는데, 어제 미국 증시는 분위기는 괜찮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업종들이 다 상승이 나왔고요. 그 전날에 하락을 했었던 그 내용들을 좀 되돌리는 네,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한 3%대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뭐 브로드컴이라던가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한 3%대 상승이 나오면서 이전에 그래도 하락분을 다 메워주지는 당연히 못하죠. 네, 하지만 그래도 일부 좀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됐고요. 일단 원인은 10년물 국채금리가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원인을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은 PC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PC 물가지수가 괜찮게 나왔어요.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그런 지표가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그리고 전월 대비해서 상승률 모두 컨센서스를 0.1%포인트씩 하회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생각보다 좀 괜찮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 소비 지출 항목도 전월치가 MOM 기준으로 했을 때 0.4% 플러스였는데 0.3%로 하향 수정이 됐대요. 예상치를 조금 소폭 하회하기는 했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PC 물가지수의 시장은 조금 더 주목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가지표가 이렇게 예상보다 좀 괜찮게 나오니까 앞으로 금리 인하 환경 인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기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요인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카고 연은 총재, 굴스비 총재가 이제 여기다가 대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게 조금 긍정적으로 시장은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시카고 연은 총재가 2%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향한 둔화 경로에 있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PC가 예상치를 하회한 점에 되게 긍정적인 신호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더 나은 인플레이션 수치를 얻을 수 있어서 좀 기쁘다 이렇게 좀 기쁜 표정으로 얘기를 좀 했고요. 워낙에 좀 비둘기파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사실 뭐 예상치에서 크게 벗어나는 어떤 발언들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분위기, 흐름을 좀 탈 수 있을 만한 발언들을 해줘서 그나마 시장에서는 좀 안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좀 생각보다 높았었기 때문에 뭐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었고요. 네, 그러면서 좀 시장의 우려들이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 인플레이션 이 2% 목표치로 여전히 향하고 있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면서 시장을 좀 안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굴스비 총재도 그래도 내년도의 금리 인하 경로가 조금 불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경로 자체가 조금 더 얕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원인은 당연히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트럼프 당선인의 내년 정책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 아직까지는 일단 취임을 좀 하고 어떤 정책들을 내는지를 좀 구체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확정을 짓긴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의 흐름은 좀 그래도 괜찮았다라고 좀 평가를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이제 조금씩 조정이 나왔고요. 뭐 4.6까지 갔었잖아요. 네, 근데 좀 조정이 나오면서 그래도 기존에 좀 많이 눌렸었던 금리에 의해서 눌렸었던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반등해주는 네, 그런 흐름들이 어제 연출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시장에 반영되지는 못했었습니다. 시장 장 마감하고 나서 아까 속보로 좀 나왔어요. 일단은 미국의 셧다운 관련한 좀 우려감도 있기는 했었죠. 뭐 사실 늘 있어 왔던 매년 있어 왔던 이슈이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번에 이 트럼프라는 인물이 트럼프 일기 때 이전 정권 때도 한번
그 셧다운을 경험을 했었고 그때 셧다운 되고 나서 다음 날에 나스닥이 3%인가 아마 급락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좀 변동성이 있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좀 걱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셧다운 위기는 좀 단기적으로 넘기기는 했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가 요구했던 부채 한도 요거는 일단 뺀 그런 예산안이 처리가 됐고요. 그리고 예산안의 대중 투자 제한도 빠졌대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좀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했을 때 1시인가요? 오후 1시? 네, 그때까지 이게 통과가 되지 않으면은 셧다운될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그래도 좀 통과를 하면서 한시름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불확실성 하나가 좀 제거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다만 이게 좀 트럼프가 요구한 바들이 완전히 다 반영이 된 건 아니어서 또 조금 트럼프가 시비를 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1월까지는 계속해서 좀 시비를 건다거나 뭐 불확실성이 조금 생길 가능성은 아예 배제할 수는 없기는 해요. 네, 근데 다만 어쨌든 이번 셧다운 위기 자체는 좀 넘겼다라는 것도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미국장 마감 이후에 좀 나온 거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시장에 아마 반영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 증시 안에서 강했던 종목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은 전반적으로 기존의 미국 증시 안에서 강했던 테마주들 있잖아요. 네, 그런 테마주들도 다 같이 소폭 좀 반등해주는 시세를 좀 주는 모습들이 나왔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양자 암호 관련한 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좀 강한 흐름들 좀 연출이 됐고요. 네, 그래서 뭐 리게팅 컴퓨팅이라던가 네, 이런 종목들도 전날에 급락분을 그래도 일부 되돌려주는 25%대 좀 반등이 나와주는 흐름들 좀 연출이 됐고요. 개별 이슈도 있기도 했었고, 네, 그리고 뭐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좀 반등 나오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흐름들 17%대의 상승이 좀 나와줬고요. 그리고 이 뭐 아이온큐뿐만이 아니라 뭐 디웨이브 퀀텀이라던가 뭐 퀀텀 컴퓨팅 이런 종목들도 일단 10%대 좀 시세가 나오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양자 컴퓨팅 관련한 종목들이 좀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관련해서 시세를 줬었던 뭐 엑스게이트라던가 뭐 KCS 그리고 ICTK, 네, ICTK라는 요 그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시세를 좀 줬던 네, 그런 종목들도 좀 조정이 많이 나왔었죠. 네, 근데 이런 종목들은 좀 되돌림이 나올 가능성들이 다음 주 월요일 증시에는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좀 반등세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엑스게이트도 금요일날 장 막판에는 좀 도지형 캔들로 그래도 좀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흐름들이 좀 나왔었는데 되돌림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근데 조금 구간이 높아가지고 이게 살짝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은 뭐 ICTK나 이런 종목들도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ICTK도 그렇고 뭐 엑스게이트도 그렇고 KCS도 그렇고 고점 대비해서 한 마이너스 20%씩 빠졌거든요. ICTK도 고점 대비 20% 빠졌고 네. 그래서 지금 좀 단기적으로는 되돌림 나올 수 있을 만한 구간이다라는 것들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어디까지나 양자 컴퓨팅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꼭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투자 목적이 아닙니다. 이거는 투자와 이제 매매 확실한 구분이 좀 필요한데 양자 컴퓨팅은 투자 목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면은 한국 시장에서는 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양자에 내가 좀 장기적인 어떤 모멘텀을 보고 장기적인 성장성을 보고 내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차라리 미국장에 있는 아이온큐라던가 이런 뭐 퀀텀 컴퓨팅이라던가 이런 양자 관련한 기업들에 투자를 하시는 게 혹은 뭐 IBM 뭐 이런 기업들도 괜찮고요. 뭐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차라리 지금은 맞고 국내에서는 매매 관점으로 무조건 보셔야 된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원인은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양자 컴퓨팅 관련한 종목들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어쨌든 반응이 나와줘야 우리나라에서도 연쇄적으로 시세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매매적인 측면에서만 지금은 좀 접근을 하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양자에 대한 전망 자체는 굉장히 좋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현실
네, 우리 지금 이 실생활에 사용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이거는 성장성이 있는 거는 맞지만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뭐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언제나 그런 현실성 여부를 확실히 좀 따져보기는 해야 되니까요. 네,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지금은 좀 매매 관점으로만 보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양자 관련한 그런 종목들도 미국 증시 안에서 반등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테마주들 중에서도 이제 그 우주항공 관련한 종목들이 좀 시세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뭐 로켓랩이라던가 로켓랩도 한 7%대 좀 시세가 나와줬고요. 이전에 좀 조정이 나오다가 좀 반등이 나와준 거죠. 네, 그리고 인투이티브 머신 이런 종목들도 어제 좀 반등 나오는 그런 모습들 좀 보여졌어요. 뭐 6%대 뭐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왔는데 우주항공주들도 반등이 나와주긴 했는데 아직까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상으로 완전한 되돌림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시장에서도 이게 완전한 되돌림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시세가 좀 나오기 위해서는 이런 종목군들의 차트가 좀 제대로 만들어지는 그런 구간에서 함께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2024년이 아니죠. 2025년도, 내년도를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부터 미리미리 좀 선제적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되는 업종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을 해요. 우주항공, 그리고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네, 요 세 섹터는 지금 2025년도에는 좀 기회를 찾아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섹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준비를 하시는 어떤 관점으로 우주항공은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도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이 뭐 한 달 전까지 움직이다가 최근에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는데 한 바퀴씩 다 돌기는 했거든요. 네, 뭐 자율주행 돌았죠. 로봇은 뭐 아직 안 돌기는 했는데 뭐 대부분 다 돌았어요. 뭐 이전에 시세가 나왔던 테마주들 그리고 그런 뭐 일론 머스크 트레이드 관련한 종목군들이라던가 이런 종목군들이 다 한 번씩 좀 시세를 줬었는데 아직까지 시세를 안 준 게 우주항공이랑 로봇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발주자로서 그리고 조금 이제 아직까지 시세가 안 나온 그리고 가격적인 부담이 좀 덜한 그런 섹터로 굉장한 좀 매력도를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달에는 또 그 스페이스X 7차 발사도 있고요. 그래서 일정도 있고 로봇 같은 경우에는 내년 뭐 CES 2025도 있고 그래서 각자의 어떤 모멘텀들 일정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충분히 연속성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이런 종목들도 좀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브로드컴이 지금 한 3%? 1% 장중에 5%까지 떴다가 1%로 마감을 했네요. 여전히 어쨌든 계속 한 3일 연속으로 좀 조정이 나오다가 그래도 좀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이런 흐름들이 연출이 돼서 이전에 갭 구간을 깨고 내려가지는 않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 안에서도 그 인기 있는 반도체 주식이 바뀌었대요. 그게 원래 기존에는 엔비디아가 굉장히 뚜렷한 강세 종목이었었는데 브로드컴으로 조금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미국 시장 안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 브로드컴이 됐다라는 그런 내용들 좀 있었고 그러면서 어쨌든 기술주들이 좀 반등이 나오고 되돌림이 일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져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증시는 일부 소폭의 되돌림은 좀 나와 줄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지금 브로드컴이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면은 같이 시세를 줬던 게 유리기판이죠. 네, 유리기판 관련주들 그리고 플러스로 기존의 어떤 그 설계 쪽, 그 디자인 하우스 이쪽의 논리를 가져가던 그런 종목군들 예를 들면은 최근에도 좀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은데 뭐 에이직랜드라던가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같이 함께 좀 돌림이 나와줄 수 있을 만한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뭐 자람 테크놀로지는 최근에 계속 좀 시세를 주고 있어서 요거는 좀 한번 쉬어가야 될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유리개판 같은 경우에는 필옵틱스랑 JMTC 그리고 SKC
네,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조금 반등 나오는 것도 브로드컴의 시세에 따라서 좀 같이 연동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좀 보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안에서는 좀 강했던 종목들은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테슬라가 조금 약했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한 3%대 조정이 나왔는데 요거는 일단은 뭐 콜옵션 어제가 또 옵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도 했었고 역대급의 그 물량들이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청산이 되면서 변동성이 좀 있기는 했었고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어제 좀 되돌림이 나오기는 했는데 확실한 미국 증시의 찐 반등인지 되돌림인지 그 여부는 아마 다음 주 초반 월요일 그 이후가 좀 되지 않을까, 그 확인할 수 있는 시기는 그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인 되돌림인지 일시적인 변동성인지 아니면 진짜 방향성인지는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 좀 확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테슬라도 그 영향으로 변동성이 좀 상당히 컸다. 그래서 한 3%대 조정이 나왔는데 어제 뭐 하락한 종목이 대표적으로 테슬라가 혼자 좀 빨갛죠. 네, 다른 애들 대부분 다 파릇파릇한데 혼자만 조금 붉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뭐 그런 내용도 있었고, 그런 뭐 물량 관련한 내용들도 있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유럽에서 판매량이 좀 급감했다라는 내용들도 좀 있어가지고, 네, 그런 것들이 주가를 좀 쉬어가게 하는 요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좀 계속 지켜볼 만하다. 그동안에 또 워낙에 또 많이 올랐고, 빨리 올랐고, 연속적으로 올랐으니까, 네, 좀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반도체 얘기를 하다가 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어제 SK 하이닉스 보조금 확정됐잖아요. 6,600억 원. 6,600억 SK 하이닉스가 보조금 확정이 됐고, 삼성도 보조금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근데 6조 9천억 원으로 확정이 됐어요. 우리가 원래 기대를 그러니까 원래 예상했던 금액이 9조 한 2천억 원인가로 기억을 하거든요. 9조 2천억 원. 그러니까 한화로 하면은. 요 정도 됐었는데 지금 확정된 금액이 6조 9천억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안보다 26% 감소됐다라고 일단 합니다. 그래서 원안보다 좀 축소가 됐어요, 보조금이. 근데 이거는 뭐 조금 시장에서는 실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반영을 하는 거는 조금 실망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 뭐 삼성전자도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게 있어가지고 많이 오른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여지는 그렇게 하방이 많이 열려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조금 줄었다라는 거는 시장에서 좀 안 좋게 해석할 여지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워낙에 투심 자체가 조금 악화돼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렇게 보조금이 축소된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충분히 좀 합당한 이유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원인은 일단 삼성전자가 그 미국의 투자 규모를 조금 줄였습니다. 네, 투자 규모 자체를 좀 줄였고, 투자 규모가 조금 감축이 됐고, 네, 그래서 아마 이 보조금도 같이 줄어들지 않았나. 당연하죠. 투자 규모가 줄면은 보조금도 당연히 줄어드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이게 좀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한 공장 비용을 440억 달러 정도 40억 달러 정도 잡고 있었는데, 이번에 좀 얘기가 나온 걸 보니까 한 370억 달러 정도로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공장 비용 자체가.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보조금의 총 지급액 자체는 좀 줄어들기는 했는데 투자금 대비해서의 보조금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해요. 투자금 대비해서 보조금이 지금 삼성전자가 한 12%대 정도가 되는데, 지금 보조금을 확정 지은 기업들 뭐 TSMC라던가 그리고 인텔이라던가 마이크론, 네, 이런 기업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TSMC가 한 1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인텔이 한 7%? 네, 7, 8% 정도 되고, 그리고 마이크론이 한 4% 정도 됩니다. 투자금 대비해서 보조금을 받는 규모 비율이.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비하면 삼성전자가 보조금은 좀 많이 받는 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투자 금액이 줄어서 보조금이 줄어든 거니까 요거를 뭐 안 좋게 해석하려면은 좀 실망감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삼성이 좀 그래도 뭐 파운드리 쪽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좀 많을 거고, 그래서 애초에 이렇게 가장 늦게 보조금을 확정지은 원인 자체도 아마 이런 고민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반도체 보조금을 확정을 지었다라는 거는 그 자체만으로 그래도 지금은 좀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워낙에 계속 좀 질질 끌고 있었고, 아예 이게 확정이 안 지어지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일단은 12월 전에 그래도 확정을 짓고 넘어가는 게 지금은 그나마 나은 방안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것도 트럼프가 좀 시비 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뭐 트럼프 당선인이 뭐 이미 좀 얘기를 해오고 있잖아요. 뭐 이 반도체 보조금 이거 왜 주는지 모르겠다. 뭐 10원도 주기 싫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취임 전까지 취임 이후 뭐 한동안은 이 보조금 관련해서 다시 취소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어떤 걱정들 그리고 불확실성들 여전히 좀 이어질 가능성은 있기는 한데, 네, 그러면 이 와중에 그래도 좀 확실한 모멘텀으로 좀 볼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뭐가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보니까 조선 관련해서는 계속 긍정적인 얘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의회에서 뭐 반도체 보조금도 확정을 지은 것도 뭐 일단은 어느 정도 불확실성 일부 해소에 대한 관점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조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좋은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 의회 쪽에서 조선업을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을 초당적 발의를 했다라는 내용들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그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한국으로 바로 전화를 해서 조선 쪽에서 협력을 하자라는 내용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원인은 일단은 그동안에 사실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조선업이 많이 후퇴가 돼 있는 상황이었었고 조선 관련해서는 기술력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었죠. 네, 그렇다 보니까 그래도 글로벌리하게 중국을 배제하고는 그 다음으로 가장 좀 지금은 점유율을 가지고 가고 있는 한국이라는 국가, 그리고 한국의 조선업에 좀 SOS를 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좀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모멘텀을 더 강화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 좀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민주당이랑 공화당 의원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초당적으로 미국 조선업 강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Ships for 이거 아메리카 액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법안을 통해서 이제 조선업을 확실하게 이제 좀 키우겠다. 그래서 조선업 선박 건조나 수리, 네, 이쪽 기술력을 좀 키우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국 선박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목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간 좀 생물보안법 비슷한 그런 느낌이 좀 들죠. 네, 그리고 10년 내에 미국 국적 그리고 미국 내에서 건조된 상선 선단을 250척까지 확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 정부 보조의 화물은 미국 국적의 선박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좀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2029년부터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일정 부분은 미국 국적의 상선을 반드시 이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15년 이내에는 10% 비중까지 늘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외국 우려 국가들, 중국이나 러시아, 이란 이런 국가들 국적의 선박을 통해서 수입된 상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관세를 또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관세 관련한 내용들은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미국 조선소에 투자하게 되면은 25% 투자 세액 공제도 좀 해주고요. 그리고 미국 내 선박 신조 그리고 수리에 대한 금융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포함이 돼 있는 이런 법안을 좀 발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포인트는 이거예요.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모여서 발의를 했다라는 것들. 그래서 지금 좀 가장 리스키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미국의 정책적인 불확실성이잖아요. 정권도 지금 뭐 이런 예산안 합의라든가 이런 갈등 문제도 있고,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밀었다, 한쪽에서만 밀었다, 혹은 뭐 트럼프 당선인 혼자서만 밀었다라고 하면은 반대에 부딪혀서 뭐 통과가 안 된다거나 뭐 부결된다거나, 최근에 뭐 생물보안법처럼요. 네, 그런 가능성들을 좀 염두에 둬야 되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이랑 공화당 같이 플러스로 여기서 이거를 발의한 이 법안을 그 뭐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이
그 사람이에요. 그 트럼프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트럼프가 지명한 사람이 같이 법안 발의 인물에 좀 포함이 돼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도 딱히 뭐 이 법안에 대해서 태클을 걸 이유가 없고, 그리고 민주당이랑 공화당도 같이 합의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그래서 큰 뭐 어떤 뭐 분쟁 없이 좀 통과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게 일단 좀 포인트일 것 같아요, 하나의. 그리고 이제 작년 한 4월쯤에 나왔던 이야기였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그 USTR 쪽에서 이제 지금 중국이 너무 저렇게 막 혼자서만 이렇게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중국이 조선업 쪽에서는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 좀 조사를 해달라라고 미국한테 요청을 했었어요. 그 노조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좀 요청을 했었는데, 그 조사가 작년 한 4월쯤에 시작이 됐었고, 5월인지 4월인지 그때쯤에 시작이 됐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별 얘기가 없었는데, 이게 결과가 나오는 게 내년 한 상반기 안으로, 내년 상반기 안으로 일단 발표가 될 거라고 해요. 3월 정도 이내로. 네, 그래서 그때 전까지 관련한 내용이 좀 나오면은, 불공정 행위 관련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고 이 법안 발의된 거를 같이 통과시키고 이런 흐름들이 같이 좀 연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거랑 같이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게 그거잖아요. 지금 어제 나왔던 건데, 이 하나오션이 필리조선소,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했다. 인수를 진행 중이었었는데 인수를 확정 지은 게 어제 좀 공시가 나온 거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오션이랑 그 한화 시스템이랑 둘이 같이 합작으로 6대4 정도로 모아가지고 필리조선소를 인수를 했다라는 게 땅땅땅 확정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미국 국적의 상선을 이용해야 되고, 미국 내에서 선박을 건조하고 수리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가지고 있는 이 하나오션이랑 하나시스템 쪽으로는 당연한 엄청난 수혜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최근에는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좀 상대적으로 주가 흐름 자체가 좀 상당히 부진한, 좀 못 따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아마 이런 모멘텀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인 조선 그 주들 중에서도 이게 좀 키 맞추기를 진행하는, 네, 그런 모습들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오션이랑 하나시스템 이렇게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필리조선소를 인수를 했고 법안에 대한 모멘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하지만, 이게 필리조선소를 인수를 했다고 해가지고 바로 실적으로 반영이 되고 바로 매출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은 또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시간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바로 지금 당장 실적으로 가시화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 것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 모멘텀 플레이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너무 뭐 급등시에 쫓아간다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변동성은 좀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은 네,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강한 업종이 일단은 요 조선이다 보니까 조선 관련해서는 계속 좀 지속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시장이 사실 FOMC 변동성도 있었고 정치 리스크 이런 것들도 여전히 좀 지속이 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에서 마이크론 실적도 충격을 주니까 지난주가 이번 한 주에 우리 시장은 너무너무 부진했고 사람을 진짜 질리고 지치게 만드는 그런 시장이었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네. 그러면서 지금 뭐 좀 경계감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환율도 1,450원대 이상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요거는 당연히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으로 들어오기 좀 힘들게 하는 요소이기는 하죠. 거의 뭐 15년 만에 1,450원을 올라왔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환율 상황이 단기간 안에 빠르게 잡히기 어렵다라는 것들을 좀 감안을 하면은 계속 체크를 해야 되긴 합니다. 이 환율이 좀 잡히는지 1,400원 초반대까지는 그래도 내려오는지 여부에 따라서 다른 종목군들로 조금 수급이 확산되고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1,450원 구간에서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빠르게 환율이 잡히기가 어렵다라는 측면을 생각을 해보면은 여전히 고환율 수혜라고 좀 볼 수 있을 만한 조선
대한 관심도는 계속 좀 지속이 될 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방산 쪽들은 일부 바닥을 잡기는 했는데 이거에 대한 반등도 좀 기대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워낙에 재건 이슈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어서 방산주들은 살짝 소외되어 있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트럼프가 또 나토 국가들한테 GDP의 5%까지 이제 그 방위비를 올려라. 예산을 올려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트럼프가.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도 계속 해줄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방산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다고 해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다른 쪽으로 좀 수급이 쏠릴 수는 있겠지만,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일단 계속해서 방산주들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좀 안 좋았던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항공, 네, 이쪽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요것들은 단기적으로는 좀 계속 좀 부진할 수 있다라는 것들 체크를 해야 되고, 그 외국인들 이탈이 일어나니까 같이 좀 빠졌던 게 밸류업 관련한 종목군들 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밸류업 같은 경우에는 빠질 때는 당연히 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음 주가 연말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환율도 너무 높고 뭐 외부적으로 달라질 게 크게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다음 주도 아마 시장은 좀 재미없게 흘러갈 가능성이 조금 높겠죠. 그리고 연말이다 보니까 관망세가 굉장히 짙을 겁니다. 그래서 뭐 대규모의 큰 규모의 자금들, 뭐 큰 손들이 들어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음 주에는 크리스마스 휴장도 있잖아요. 빨간 날도 있고. 그리고 미국장 같은 경우에도 24일부터 25일까지 또 휴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앞두고 미국 증시도 재미가 없을 거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좀 재미가 없는 그런 흐름들이 연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 어떤 반도체 이런 업황 자체가 상단을 제약하는 요인으로도 작용을 하고 있고 환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호재로 볼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딱히 없고 네, 그렇다 보니까 26일, 27일 요때 같은 경우에도 27일이 배당락일이니까 26일이 배당 기준일이겠죠. 배당 기준일. 그래서 배당 받으실 분들은 요 날까지는 매수를 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아까 배당 얘기하다가 넘어왔잖아요. 밸류업 얘기하다 넘어왔는데 밸류업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배당 관련한 기업들은 이때까지는 조금 시세가 몰릴 가능성들은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산 배당을 위해서 고배당 종목들로 좀 수급이 쏠리는 그런 흐름들은 나타날 수 있는데 그거는 좀 짧게 보고 당연히 조금 빠져야겠죠. 네, 배당을 받으실 게 아니라면은 그래서 그거는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럼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제가 아까도 살짝 말씀드리긴 했는데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업종들 이런 관망세 속에서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되는 업종들이 뭘까라는 것들을 고민했을 때 우주항공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자율주행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로봇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로봇주들에 대한 관심을 좀 지금 지속적으로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우주랑 자율주행은 이전에도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고 우주는 아까 말씀드렸고 그래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최근에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보면은 구글 딥마인드와 협력해서 AI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만들겠다. 그래서 구글 딥마인드랑 협력을 하겠다라는 이런 얘기들.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려고 구글도 지금 좀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앱트로닉이 구글 딥마인드랑 이제 좀 파트너십을 좀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랑 그리고 AI 이쪽들에서 조금 더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좀 우리가 협력을 한다라는 내용들이 좀 보도가 됐습니다. 네, 이 앱트로닉이라는 기업이 그 로봇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뭐 구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AI 쪽 그리고 로봇 팀이 굉장히 좀 짱짱하게 구축이 돼 있는 그런 팀들이기 때문에 아마 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랑 동시에 또 같이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피규어 로봇 쪽의 창립자거든요. 브렛 에드콕이라는 그 우리 피규어 회사 창립자인데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이제 돈 버는 회사가 됐다라고 그
X에다가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피규어가 공식적으로 이제 매출을 창출해내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F02 요 휴머노이드 로봇을 고객한테, 고객이라고 하면은 일반 개인 고객은 아니고 그 기업 고객입니다. 기업 고객한테 납품을 했고 열심히 잘 이제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설립한 지는 거의 한 3년 정도 됐거든요. 3년 정도 됐는데 3년 만에 처음으로 매출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이런 회사들도 납품을 좀 진행을 하면서 실제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좀 기대감을 가장 많이 갖게 하는 그런 내용 아닐까라고 생각을 듭니다. 우리가 사실 로봇주들에 투자하기가 좀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을 못 벌어서잖아요. 물론 기대감이 있는 거 알고 방향성 있는 거 알고, 근데 그 속도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좀 걱정이 있었던 거고, 좀 돈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잖아요. 워낙에 기대감만 반영을 하던 시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최근에 여기도 보시겠지만 피규어 1이 이제 BMW 쪽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납품을 해가지고 실제로 자동차 공장에서 지금 일하는 뭐 영상이나 이런 것들도 유튜브에서 많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자동차 업체들이 지금 이 로봇들, 휴머노이드 로봇들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그 생산 현장에 적용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드나 BMW, 그 벤츠, 현대차, 테슬라 모두가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을 적용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입 연도들도 테슬라는 내년, 현대차도 내년 이렇게 좀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러 기업가들이 로봇 투자를 좀 확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메타도 그렇고 아마존, 빌 게이츠, 뭐 대부분의 뭐 팔란티어도 마찬가지고 다 로봇에 좀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또 내년에 CES 2025가 또 주제가 AI잖아요. 당연히 같이 함께 나오는 게 로봇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좀 기대감도 현재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는 그렇게 크게 뭐 직접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고 직접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일단 보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감속기 쪽에서는 SPG 가장 대표적이죠. 요 두 기업이. 그리고 모터 쪽에서는 하이젠 R&M인데 하이젠 R&M이 또 나름 신규 상장 종목이어서 최근에 탄력도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뭐 로보티즈나 뭐 이런 종목들도 일부 좀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로봇주들은 지금 이렇게 딱 정리를 해두시고 튈 때마다 좀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저는 로봇주들 가장 크게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거 일정 좀 보면은 다음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데이터 나옵니다. 네, 요거는 당연히 수출주들에 대한 관심도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지금 수출이 호조인지 부진한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면서 종목별로, 업종별로 차별화가 진행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날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환율 효과와 더불어서 수출이 잘 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아마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대표적으로 방금 다뤘던 조선 있고요. 그리고 식품 있고 화장품, 네, 이렇게 좀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수출 데이터상으로 많이 보던 것들이 변압기 정도? 네, 요 정도로 좀 추려볼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식품 쪽에서는 최근에 워낙에 삼양식품이 잘 가고 있어서 삼양식품은 지금은 조금 너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저는 지금 보고 있는 게 오리온. 오리온이 그나마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조금 덜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바닥권에서 이제 조금 그래도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구간, 풀무원 정도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조선은 말씀드렸고, 네, 화장품, 뭐 제닉이라던가 최근에는 뭐 이런 기업들도 잘 가고 있었는데, 아무튼 이번 그 데이터 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는 기존의 화장품 주들보다는 그 이제 뭐 스킨 부스터 쪽이라던가 뭐 파마 리서치라던가 그리고 이제 필러나 보톡스 이쪽들 있잖아요. 휴메딕스나 휴젤, 네,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쪽들 중심으로 스킨 부스터 쪽, 그리고 보톡스, 그러니까 톡신, 그리고 필러, 네, 이쪽 중심으로 지금은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은 이렇게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화요일에는 BOJ 의사록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BOJ가 최근에 금리 동결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조금 BOJ 좀 매파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또 우리나라는 또 충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체크를 해볼 만한 내용인 것 같고요. 수요일은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이제 오징어 게임 2가 공개가 되는 날이어서 유나이티드 요런 그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일 공개가 되니까 아마 화요일 정도 그리고 월요일 정도에서 좀 마무리가 되겠죠. 네, 단기적으로는. 네, 그래서 이거는 세론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들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은 좀 염두를 해두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금요일은 배당락일입니다. 이거는 정관 변경 이런 것들로 배당 기준일이 종목별로 지금 다르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것들 반드시 좀 확인을 해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이 배당 정관이 바뀌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 현대차, 뭐 기아, 뭐 삼성화재 뭐 이런 기업들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체크 좀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찐시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전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